언니가 연기가 재밌어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1위 아니야. 1위가 아니었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요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 1위가 아니죠. 1위가 지금 남아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게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융융 안녕. 리방버그 팬 됐어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이건 1위가 아닙니다. 어제 5위, 4위, 3위, 2위까지 어제 공개했고요. 오늘 제가 번외편으로 오제이 심슨 사건, 모든 미국인이 아는 사건 살짝 공개했고, 이제 1위가 남아있습니다. 와우, 제이퍼소울님 별풍선 5개, 미사키코님 별풍선 11개 고마워요. 라일락님 초콜릿 감사하고, 망고찜 별풍선 1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아톰궁댕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QK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편물이 팡팡 터지네요. 다들 기다리셨나봐. 로이니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3위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시는데 3위를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방학 끝났다님 차도나병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혜리님 별풍선 1개 고마워요. 선수님 초콜릿 10개, 개새끼야님, 에린님, 1869님, 국어핵시님, 천양해님,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구상이님 초콜릿, 니에비아님 초콜릿, 그 다음에 도라토스님, 이퓨지곤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후덜덜 다들 몰아서 쏘기 잘하셨어요. 의갸갸갸님 초콜릿, 유뚱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헬로비너스님 별풍선 1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막부님 95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백간지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감사하고요. 초콜릿 너무 감사합니다. 꽃기호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개로 어서오세요. 여기는 제스카의 JBS고요. 죄송한데요. 초콜릿이 너무 많이 와서 저 이렇게 초콜릿 너무 많이 쏘시면 목 나가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눈꽃님, 김오찌하메로님, 복연보사님, 초콜릿, 권양님, 킁킁님, 소다닝님, 물라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헐, 요지진이님, 팬비님 초콜릿, 요니진이님 별풍선 1-1은 귀요미. 요니진이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쿠야. 허쉬님, 샤크레즈님 초콜릿 고맙고요. 아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꼭 별풍선만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별풍선이 물론 더 좋긴 하지만, 그래 초콜릿 너무 감사해요. 미라클님, 복연보쌈님, 마로마노문어님, 두더지 잡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장에서 그만 쏘라고 난리 났어. 옆집에 철구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3위가 뭐였어요 하시는데 3위는 저희 재방 통해서 보시고요. 혹시 이런 유의 방송을 더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프리카TV 여기 외에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디바제시카 검색하시면 되고요. 한자님, 육구님, 중어전쟁님, 벙수트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DK님! DK님 별풍선 3-3 귀여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DK님 고마워요. 나석스님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 개새끼아님 감사합니다. 1등 SK님 감사합니다. 꼬추니님 고마워요. 제가 땀방에 갔더니 초콜릿을 읽어주지도 않던데요 그러시는데 근데 내가 초콜릿 쏘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초콜릿이 공짜로 막 배부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 이렇게 생각해. 이분들 마음도 다 나한테 별풍선을 주고 싶을 거야. 여러분의 별풍선이 충분하게 충전이 되어 있다면. 근데 이분들 이제 나이도 어리시고 용돈 받아서 사시다 보니까는 별풍선 주고 싶은데 못 주시니까 별풍선으로 이렇게 초콜릿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영구인내님, 비둘기님, 비빔면님, 그만쏘라고님, 코어섹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받을게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왜냐면 게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초콜릿을 못 읽어드리잖아요. 상극님, 리노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남자 성인인데 초콜릿 쏘는 건 뭐죠? 취준생. 왜 이래? 우리 다들 취준생 한 번씩 했잖아. 우리 그 당당한 직업 백수 뭐 안 해본 사람 나도 백조 해봤어요. 백수라서 취준생이라 그래. 취준생이라. 제가 대신 울어드릴게요. 오잉코잉님 초콜릿, 조폭님, 간네스님, 울리아누님 감사합니다.
BJ 깽깡의 초콜릿. 갑자기 초콜릿이 멈췄어요. 여러분 취준생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들 내가 길들일 수, 지금 갑자기 초콜릿을 확 다 안 주시는데, 지금 취준생 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미치겠다. 아, 음악이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위 가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엘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공동시카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쵸? 자, 사진을 좀 준비해서 올게요. 아! 나 한 가지 얘기 안 해준 게 있어요. 워우. 이게 누구게요? 자, 이 여자 중에서 가장 요 끝에 있는 요 여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킴 카르다시안이에요. 킴 카르다시안이 뭐하는 여잔데요? 영화예요? 영화 배우 아니에요? 드라마 배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결혼했어요가 뭐죠? 리얼리티 쇼죠. 그런 리얼리티 쇼에서 그냥 유명해진 여자예요. 잠깐만 음악 좀 바꾸고 갈게요. 그냥 이 여자는 영화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해요. 근데 뭐냐? 리얼리티 쇼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데서 그냥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리얼리티 나오는 걸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자를 제가 지금 얘기했냐면요.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큰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하냐면 킴 카르다시안이 미국에서 엉덩이가 큰 여자로 유명해요. 이 세 명 다, 이 중간에 있는 키 큰 여자 빼고 엄마의 외모와 이 두 딸들의 외모가 수려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유명세를 타게 됐냐? 지금 나오게 되는 이 중간에 있는 변호사 있죠? 이 변호사의 부인과 딸들이에요. 변호사는 죽었어요. 지병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변호사의 부인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2009년인가요? 어떤 사건이 터진 줄 아세요? 실제로 오제이 심슨과 이 두 사람은 절친이었어요. 절친이었어. 뭐 1년 반이나 사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절친 됐겠지? 그런데 항상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 프로가요. 미국 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프로예요.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이라고 해서 이 카르다시안 이름을 가진 이 가족들이 꾸려나가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재혼을 해서 딸을 낳는데 딸들이 또 모델이야. 완전. 어쩜 유전자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둘째 딸 엄청 예뻐. 첫째 딸도 엄청 예뻐. 그 다음에 새로 남편한테서 난 두 딸도 엄청 예뻐. 그런데 이 여자 왜 이렇게 덩치 큰 건가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외모가 떨어지는 건가요? 게다가 동생들은 다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못생기고 덩치가 큰 걸까요? 그래서 2011년도인가? 가십이 떴어요. 알고 보니 오제이 심슨과 이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오제이 심슨의 딸이라는? 있잖아요. 난 우리나라만 막장 잘 만드는 줄 알았다. 그건 가십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부는 몰라요. 이 가족만 알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왜 디스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디스패치에서 이런 걸 내놨어요. 타블로이드에서. 근데요, 백인인데요. 근데요, 얘네가 완전 백인은 아니에요. 이 가족이 원래 알메니안이라고 그래서 약간 중동 쪽 얼굴이에요. 이게 백인 얼굴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클로이라는 여자는 백인이라고 하기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피부도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조금 까무잡잡하고. anyways,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오제이 심슨의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이젠 할배가 다 됐어요. 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결국은 그 강도 사건 때문에 복역 중이고요. 할배가 다 됐네요. 확 사갔죠? 그 옛날에 있잖아. 이렇게 멋지게 나는 웃는 거 보이세요? 야, 내가 안 죽였다니까.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모습의 할배가 다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오제이 심슨이에요. 타블로 얘기는 뭔가요? 타블로가 아니고요. 자, 미국에는 또는 전 세계에 타블로이드 잡지라는 건 왜 우리나라도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은 뭐 이렇게 편의점에 굉장히 선정적인 문구 국회의원 누구 지난밤 난잡한 성행위를 즐기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 계산하려다가 저거 뭐야? 보면 그 안에 막 이렇게 보면 막 뭐 박근혜 뭐 지난밤 누구 변호사와 한밤을 지내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내용 있잖아. 뭔가 좀 이게 사실 같기도 한데 너무 선정적이고 이게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그쵸? 일요신문 같은 거 그런 거 편의점에 꼭 꽂혀 있잖아. 그런 신문을 타블로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일이 찌라시 이야기 같은 거를 이제 그 기자들이 한 거를 그런 걸 타블로이드라 그래요. 미치겠다. 야한 사진 막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만화 봤어요? 장난 아니다. 수위가 그렇게 높아. 그 안에 만화 엄청 재밌어요.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1964년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어요. 22살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미국에 살았을 때 상당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막 식당에서 접시도 닦고, 접시는 닦고, 막 이렇게 음식 나르고, 불판 닦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친구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가 봐요. 바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혼자 살고, 그런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일을 다 끝내고요. 바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니까 오늘 되게 일 늦게 끝났다. 사장님, 저 먼저 갈게요. 헤이 메리, 그래 내일 보자. 저 먼저 갑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안녕. 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때 시간이 약 3시 반쯤이었습니다. 약 한 3시 반쯤에 여자가 차로 운전을 해서 자기 집 앞에 다 왔어요. 뭐 걸어간 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잘 없으니까 걸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차로 갔어. 그리고 집 앞에 차를 댑니다. 새가는 새벽 3시 반.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 하루도 마감했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상당히 어두운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 반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전봇대가 다 꺼졌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가 공격을 받고 그 남자에게 저항하려고 했을 때 이미 등을 칼로 찍힙니다.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영어로 Help me! 가 되겠죠. 새벽 3시 반 한 여자의 신음소리, 도와달라는 신음소리.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파트에서 불이 한 개씩 켜집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깨신 분이에요. 불이 켜져요.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아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이거 되게 시끄럽게 하네. 아, 여기 누구 출근 안 합니까? 저기요! 아파트에 불이 몇 개가 켜졌지만 남자 몇 분이 이렇게 조용히 하라는 얘기만 하고는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어떤 남자분이 그 여자 그만 괴롭히고 집에 보내! 라고 소리친 거에 이 남자, 범인, 그의 이름은 모슬리입니다. 모슬리라는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 순간 도망칩니다.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여자는 등에 칼이 찔린 채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상처를 입은 채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으로요. 한 10분, 15분이 지났을까요? 여전히 도시는 정적이 흐르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내다봤던 사람들이 다시 잠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즐리는 다시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요,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칼에 찔린 상처가 출혈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들어가고요. 여전히 밖에 계단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슬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가슴에 다시 칼을 꼽습니다. 그러면 칼이 꽂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를 들은 몇몇의 주인이 또다시 밖을 내다봅니다. 이 남자가 강도가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단순 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집 앞에 야외에서 새벽 3시 반에 이 여자의 등을 찌르고 가슴을 찔렀는데 성폭행까지 합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시체 같은 여자한테요. 시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주민 신고로
자, 새벽 3시 반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경찰한테는 새벽 4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분에 경찰이 현장에 옵니다. 즉, 경찰이 출두하는 데까지, 경찰이 오는 데까지는 2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 미국은 굉장히 범죄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경찰들이 순찰을 참 많이 돕니다. 미국 경찰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야, 나 경찰 부를 거야. 911. 따르릉. 이 새끼야 뭐 전화를 해. 하고 끊겼어요. 한 번이 울렸거든요. 한 번 울린 거를 911에서 캐치하고 911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여기 911입니다. 방금 전화하셨던데요.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까? 에? 지금 저희 위치가요. 그 발보아 걸과 콘보이 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아, 제 위치까지 추적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미국 경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범죄가 많으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위성까지는 못 찾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경찰이 2분 만에 왔어요. 2분 만에. 근데 이미 그 여자는 죽어 있었어요. 이게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 현장이에요. 자, 사건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검정색 부분 아시죠? 이쪽에 검정색 부분. 이 검정색 부분에 여자가 차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쪽 길로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X가 된 부분 있죠? X가 된 부분에서 처음 등을 맞습니다. 등을 맞았을 때 소리를 깍 질렀어요. 요 길에서요. 그러면 이 길에서 소리를 깍 질렀을 때 바로 이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줄줄 돼 있죠. 그게 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들이 불을 켜고 이 사건을 목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목격해요. 이 여자가 여기 이제 아파트에서 야, 니네 그만해 하니까 이 여기서 공격을 당한 여자가 모슬리가 도망을 가고 이 여자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서 요쪽 문으로 가려고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 문에 가서 두 번째 공격을 당하고 시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까지 당합니다. 사건 발생 30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고요. 목격자는 총 38명이었습니다. 2분 만에 경찰이 오는데 처음에 목소리만 듣고 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30분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살인자 모즐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더 황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흑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었던 흑인이었어요. 가정이 있고 딸이 2명이나 있네요. 부인과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요. 저녁엔 살인을 하고 살인한 여자를 성폭행하는 게 이 남자의 주특기였어요. 아까 죽었던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이게 유명한데요. 제노비스가 처음 희생양이 아니었어요. 제노비스 전에도 이미 2-3건의 살인사건을 이 남자가 저질렀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여자를 납치해서 죽이고 시체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두 여자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거죠. 살인 전에는 전혀 전과 기록이 없고요. 전과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얼굴은 좀 초췌하시게 생겼지만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땐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걸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 특히 심리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은 방관자예요. 사람들은 그룹으로 행동할 때 방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학생들을 죄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 명씩 한 방에 넣어놓습니다. 어떤 방은 한 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방은 4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방은 7명이 들어가기도 해요. 자, 각각의 토론자는 이렇게 옵스! 이거가 있어야 돼. 각각의 토론자에게는 이런 이어폰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어폰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과 토론이 진행하게 돼요. 혼자 방에서요. 그런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는 정치와 사회 인프라에 관련 발작을 일으키는 소리가 나요. 에? 뭐야 지금? 여기요! 뭐지? 그러니까 이 이어폰을 통해서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상대자가 막 발작을 일으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혼자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85%가 즉시 나가요, 밖으로. 밖으로 즉시 나가서 나를 여기서 나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한테 저기요! 지금 여기 말하시는 분이 약간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4명씩 단체로 있던 사람들은요, 약 62%만 나가서 보고를 해요. 여기 귀에 여기 누군가가 발작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어요? 아하, 또 왜 이래. 왜 무슨 소린지 몰라. 자, 보세요. 이걸 무슨 소린지 모르면 어떡해. 실험을 했어요. 실험. 1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고 3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럼 방에서 혼자서 다 이렇게 토론 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1명의 방한테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 발작이 난 것 같은 거를 내가 귀로 헤드폰을 통해서 듣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헤드폰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발작이 난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즉시 나가요. 즉시 나가요. 약 75%의 사람들이 75% 사람들이 즉시 나가요. 그런데 4명이 같이 모여 있어요. 4명이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약 62%만 나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85%, 85%야. 미안해. 85%예요. 85%예요. 밑에 있는 애들은 62%예요. 그러면 7명이 있는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대박이에요. 자, 여러분, 62%라는 건 10명 중에 6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4명이면 3명은 다 나가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얘기야. 7명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다들 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우리도 아는데 뭐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고 32%만 나가서 누군가에게 알림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런 거 아는데, 야, 니들 왜 나가서 바로 말 안 했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러면 한 명이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을까요? 왜 이럴까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책임감 분산 효과가 있는 거래요. 목격자가 많아질수록 내 책임이 덜 느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눈치 게임이에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누가 죽겠지?
굳이 꼭 내가 주워야 돼? 누가 줬겠지. 이런 거.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것 같아서. 근데 남도 하고 나도 하면 또 어떻다고? 뭔가 그냥 내가 굳이 뭐 신고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학교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인가 봐요. 자, 또 한 번의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실험은요. 방 안에 이번에도 대기수가 다르게 있어요. 한 명과 여러 명이에요. 이번에는 방에다가 한 명씩 넣어놓는 방이 한 10개가 있고요. 10명씩 넣어놓는 방이 10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 방에 문을 닫고요. 그 안에다가 연기를 보냅니다. 왜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 방독면 쓰고 하는 거 뭐죠? 그럴 때 하는 그런 진짜 연기 말고 그냥 연기만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에는 해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보면 이게 사람이 연기가 막 방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보면 그쵸? 화생방.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혼자서 방에 있었는데 뭐야? 방에 연기 들어오네? 한 애들은 혼자 대기하는 애들은 2분 안에 75%가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 2분 안에 75%가 바로 나가요. 그럼 나머지 25%는 뭐죠? 몰라. 나도 안 나갔나봐. 3분 후에 나갔나봐. 그러니까 2분 안에 나가는 거야. 2분 안에 10명 중에 7명, 7.5명은 다 나간 거야. 여러 명이 있는 곳은 더 황당해요. 6분이 지났는데 13%만 나가요. 그러니까 6분이 지날 때까지 뭐예요? 연기 나네? 어떤 분이 나가셨어. 한 분 나갔어. 방금 6분 안에. 뭐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그러면은 대책회의를 세워보자. 지금 방에 연기가 들어오니까 자, 의견을 내보세요. 지금 너네 회의하냐? 연기 들어오는데? 자, 어떤 분이 대구 지하철 사건이 생각나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세월호 사건이 생각났어요. 세월호 사건. 사실 생각해보면 배가 기운다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보고가 왔어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는데 야 배가 기운대. 뭐? 이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방에 나가보니까 애들이 다 웃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저거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요. 공격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쉽게 얘기할게요. 공격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팍 낚아채서 가지고 가요. 낚아채서 가져갔어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이 보통 드라마 보면 이러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누가 제 핸드폰 가져갔어요. 좀 찾아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바빠요. 저 지금 빨리 학교 가야 돼요. 어머 나도 바빠. 나도 지금 은행 가야 돼. 은행 문 닫기 전에 가야 돼. 아저씨는 저는 상사가 커피 마시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요. 저 멀리 가봐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들 자기 갈 길 바쁘니까.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도움을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한 명을 딱 집어. 제시카 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거야. 수박 나 걸렸다지만 그래도 나의 책임감이 나한테 바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상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땐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대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한들 지목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거 배웁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전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역이 세 개의 라인이 만나는 라인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역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 이거는 내가 눈이 다 보이는 나도 이게 2호선, 3호선, 5호선이 다 어디로 가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이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지하철 활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둘두둘한 부분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지하철에 길 가다 보면 우둘두둘한 부분 있죠? 그거 되게 불편한 것 같아. 그거 맹인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맹인들이 이렇게 집었을 때 우둘투둘한 부분을 따라가지고 갈 수 있는 거래요. 노란색 부분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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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이분이 누가 봐도 길을 잃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냥 아니 눈도 안 마주치셔도 어차피 저분 눈 안 보여도 눈 안 마주치는데 약간 바빠서 자기 갈 걸 가는 거 있잖아. 약간 다 쌩 까시는 거예요. 아, 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한 나이가 나중에 되니까 한 30대 초반? 아주 젊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게 오히려 여자분이 그랬다면 또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약간 3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 정도가 되는 남자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도 선뜻 도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외국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떤 힘든 일을 돕는 게 굉장히 좀 선뜻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좀 자랑 같은데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 자기 맹인이라고 무시하는데 네, 저는 몇 호선에 갑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저 잡으세요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를 잡는데 여기를 꽉 잡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꽉. 근데 그 손길이 굉장히 간절함 있죠. 그 손을 이렇게 잡는데 그 간절함이랄까? 그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물론 그 사람은 내 얼굴도 모르고 우린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되게 막 그래서 그 간절함이 참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제가 착한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도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1대1로 봤으면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다 도와줬을 건데 우리가 그 방관자의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도와주실 분이잖아요. 그쵸? 쪼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계단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봐.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내려가. 카삼노바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봄비네린밤님 감사하고 혜리님 고마워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정말 그걸 오히려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니까요. 왜 그 낯선 남자를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는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다면 좀 선뜻 나섰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한남동에서요. 어떤 할머니가 지게에다가 폐휴지 있죠. 이렇게 폐휴지를 잔뜩 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건너가세요. 길을 건너가시는데 아줌마의 폐휴지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몰래카메라예요. 와르르 쏟아지는데 막 바쁘게 길을 지나가던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다들 쳐다는 봐요. 다 쳐다는 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몰래카메라가요, 결국에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몰래카메라인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전 그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할머니가 폐유지로 살아가시겠다고 그거 인력거 같은 거 끌고 가시는데 리어카라 그러나? 그걸 끌고 가시는데 그걸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게 참 안타까웠지만 또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게 또 세상이 아직 밝다는 얘기겠죠. 장기 매매 몰라요. 요즘 노인들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시는데 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판단하에 이분은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하시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움, 나 말고도 누가 도와주겠지.
그러다 또 다른, 여러분이 정말 나 말고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다가 또 다른 희생자가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사건은 제노비스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38명의, 이 사람이 등에 칼을 찌르고 가슴에 칼을 찌를 때 38명의 목격자가 옆에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이웃들. 이 사람 이웃들, 같은 아파트 이웃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바로 신고해주지 않았고 그 어떤 누구도 밖에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죠. 이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서운 이야기보다 메시지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3위, 4위, 2위 보셨던 분들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전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즐리는 어떻게 됐나요? 모즐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사형당했어요. 아닙니다. 사형 안 당하고요. 잠깐, 제가 워낙 많은 사건을 봐서 아직도 복역 중입니다. 이게 제일 뜻깊은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잡히나요? 6일 뒤에 바로 잡혔대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6일 뒤에 바로 잡혔대요. 그거는 뭐 이제 그 나름대로 형사분이 이야기를 풀어가셨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6일 뒤에 바로 잡히셨다고 했대요. 그 사람 딸들은요. 딸들까지 뭐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준비한 남양특집이었습니다. 방관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 정부에서 이 방관자들도 같이 살인범 아니냐. 살인이 저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니들도 살인자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법규가 만들어지기도 했대요. 무서운 거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어? 38명이 여자가 칼 맞고 가슴에 칼 맞고 등에 칼 맞고 죽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방관자 효과, 심리적으로 있는 효과지만 내가 그 방관자 효과 때문에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을 머뭇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밌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 진행이 재밌다고?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네, 시사성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시카님, 공부 겁나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요? 겁나 잘하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은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겁나 잘한 스타일은 아니었네요.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하든 실제로 도우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신데, 네, 실제로 도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기에 그 대구 참사 있잖아요. 대구 참사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방관자 효과 때문에 나타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쵸. 방관자 효과 이거 도덕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요. 우리 도덕 시간까지 같이 공부한 거네. 1위가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그 살인에 책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장 이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도 너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학자 아니 미안해 말 잘못했어. 오제이 심슨은 일이 아니었고요. 그건 제가 그냥 번외로 가르쳐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까르르님께서 좋은 정보 주셨어요. 독일은요. 그래서 보고 신고를 안 하면 진짜 처벌받는다고 해요. 그 창밖을 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범인 든 얼굴은 왜 이렇게 악마 같나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나쁜 것만 생각하고 살면 인상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마. 진짜로. 얼굴 변한다? 그래서 왜 40대, 50대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물에